봅시다. 180쪽에 필수이제 4번을 볼게. 우선 필수이제 4번하고 5번은 그냥 계산이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 문제들이니까 편하게 한번 문제 바로 봅시다. 자, 지금 필수이제 4번 보면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 이거 문제에 항상 맨날 똑같이 나오거든. 맨날 똑같이 나오니까 잘 생각을 해보자.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넓이 y축하고 x축이랑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여기 a랑 그 다음에 여기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b 이 넓이 b가 지금 몇 대 몇이냐면 1대 1에 a 대 b의 넓이 b가 1대 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우리 꼭 뭘 기억해야 돼? 2차 함수는 반드시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를 기억해야 된다고. 얘 지금 축의 방정식이 얼마니? x는 2인 거 맞니? 여기 축의 방정식 x는 2를 이렇게 그어봐. 이렇게 그으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어때야 되니? 정확하게 같아야 되지. 그러면 이 노란색과 보라색은 이 넓이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1이 돼야 되는 거 맞니? 1대 1? 지우야 빨리 너만 줘라. 요즘에 맨날 좀 돌리면 일어서서 들어. 얘 넓이는 지금 1대 1이야. 1대 1. 근데 부호가 어떠니? 얘는 x축 위에 있으니까 부호가 양수고 얘는 x축 밑에 있으니까 정적분하면 부호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얼마 나와야 될까? 0 나와야 된다고.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적분한 게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된다. 넓이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0이다.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야. 넓이의 b가 몇 대 몇이다를 알려주면 요놈이 정적분하면 0이 되도록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자고. 그래서 얘는 항상 이렇게 풀면 돼.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a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dx가 0이 되면 된다. 그럼 적분 그냥 계산할게. 3분의 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kx 0에서 2까지. 그럼 2 집어넣으면 3분의 8 마이너스 8이니까 3분의 16 나오나? 더하기 이렇게. 얘가 0 되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k는 3분의 8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기억을 합시다. 선생님이 나중에 뭔가를 좀 더 가르칠게. 나중에 뭔가를 좀 더 가르칠 건데 얘는 요거랑 요거가 1대 루트 3이 되면 되거든. 그런 거는 나중에 합시다. 루트 1대 루트 3. 나중에 할게. 지금은 이것까지는 안 하고 이런 건 우리 좀 더 하고 봅시다. 그래서 항상 비슷하게 나오니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필수 예제 5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얘 넓이 이등분 하는 거는 우리 넓이 공식으로 편하게 풀 거니까 잘 해봅시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랑 y는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x축에 의해서 이등분 된다고 되어 있을 거야. 자, 그림 빨리. 항상 넓이 얘기 나오면 선생님이 그래프 그려야 된다 그랬어.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돼. 무조건 그래프 그릴 거야. 그럼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3x랑 y는 ax를 이제 그림을 빨리 그려볼게. 이 정도 우리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자, x축 이렇게 있으면 얘는 x절편이 0하고 3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y는 ax, 지금 a가 뭐 양수라고 줬지? a가 양수라고 줬으니까 얘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잖아. 원점,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a인 직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싶은 걸까? 지금 전체 넓이,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표현해 볼게. 이 전체 넓이가 x축에 의해서 2등분 된대. 그러면 요 넓이랑 지금 같다라는 거지. 같다라는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 요거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요거. 이거 넓이 어떻게 돼? 6분의 1에 요 길이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얼마야? 2분의 9야.
요 넓이가 2분의 9야. 근데 이 넓이도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니? 이 넓이도 쉽게 구할 수 있지. 여기가 지금 0이잖아. 이거 뭔지 모르니까 이거 그냥 알파라고 해볼게. 그럼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넓이도 우리 넓이 공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지. 6분의 최고차에서 1이니까 1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알파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게 뭐가 되면 돼? 이게 뭐가 되면 돼? 빨간색이 몇 배? 2배가 되면 되는 거 맞니? 9가 되면 될 거라고. 근데 이것만 찾으면 되겠네. 알파 뭐야? 이거 뭐야? y는 ax랑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의 교점, 요 놈과 요 놈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 풀면 되는 거네. 그럼 빨리 풀어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3x는 ax, 요거 해 하나 찾으면 되잖아. 자, 좀 야비하게 풀게. 하나 0인 거 알지? 0 아닌 거 찾고 싶은 거잖아. 원래 나누면 안 되는데 0 아닌 거 찾고 싶으니까 나눌게.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 넘어가면 이게 a 플러스 3이 되는 거네. 이렇게 되겠네. 알파가 a 플러스 3이다. 6분의 1에 이게 9네. 그럼 a 플러스 3의 제곱은 얼마? 54가 답이 되겠다. 선생님이 넓이 공식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가 넓이 공식 쓰면 계산도 많이 편해지고 과정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 선생님이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4-2랑 5-1 한번 해봅시다. 4-2랑 5-1 한번 해볼게. 그리고 4-1하고 5-2는 내가 풀어줄 거거든. 혹시 빨리 풀면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오래 걸리면 안 돼. 지금 여기 잘 해봅시다. 볼게. 자, 4-2번 봅시다. 지금 얘도 A랑 B랑 넓이 B가 1대2라 그랬어. 그치? 그럼 이차 함수는 빨리 축에 대해서 대칭해. 지금 축의 방식 X는 1이잖아. 여기 이렇게. X는 1을 가지고 쪼개보면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얘랑 넓이가 같고 부호만 반대인 거지. 빨리 그러니까 정적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돼? 둘이 더해서 0이니까 0이 나와야 된다고. 0에서 1까지 저거 적분한 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적분한 게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그럼 적분하면 바로 할게. 3분의 1, 1이니까 3분의 2 더하기 k가 0 나와야 되나? 이렇게. k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5-1번 봅시다. 5-1번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같이 볼게. 자, x제곱 마이너스 4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이번에는 y는 ax에 대해서 2등분 되겠대. 자, 그림을 또 그려봅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그래서 이거 그려볼게. 요렇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x절편 0하고 4 이렇게 이루어진 애가 있을 거야. 근데 얘가 y는 ax에 의해서 넓이가 2등분으로 되겠대. 그럼 ax가 어떻게 생겨야 되니?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면 되겠다. 이렇게 생기면 될 거야. 그러면 요 넓이가 전체의 절반이 되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이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요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어떻게 돼? 얘는 6분의 1의 요 길이의 세제곱이니까 4의 세제곱. 이렇게. 그러면은 3분의 32 나오나?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 노란색 넓이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3분의 16이 되면 되는 거지. 이거 우리 어떻게 편하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x좌표가 0이잖아.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럼 6분의 1의 요 길이 알파 세제곱이 3분의 16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알파 찾으면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해보면 나오겠지. 알파 얼마 나와? a 더하기 4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집어넣으면 a 더하기 4의 세제곱은 6 넘기면 16 곱하기 32 나오나?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넓이 공식으로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다시 앞에 와서 4-1번 봅시다. 4-1번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강조했던 부분들 지금 보면 선생님이 3차 함수 넓이 구할 때 변곡점에 대한 저 넓이 적분 하나 정도는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굳이 한 개 더 가르쳤잖아.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가 이렇게 있는데 얘랑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베타가 알파랑 감마의 중점이 되면 베타가 알파랑 감마의 중점이 되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변곡점이 된다. 얘가 변곡점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 항상 3차 함수가 대칭이라고. 그래서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어때야 돼? 같아진다고. 그럼 봐봐. x, x-a, x-1과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대. 그러면 원래는 적분해서 뭔가를 쓰면 되는데 적분할 가치도 없다고. x축이 있는데 지금 a가 0하고 1 사이야. 얘 x절편이 하나는 0일 거고 하나는 1일 거고 a가 하나인데 a가 0하고 1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럼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얘랑 넓이가 같고 싶대. 언제밖에 없다고? 얘가 변곡점일 때밖에 없다고. a가 얼마일 때? 둘의 중점일 때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특징 있는 도형들, 특징 있는 함수들은 계속 경험치 쌓아가지고 바로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5-2번 봅시다. 자, 얘도 우리 넓이 보는 관점 선생님이 항상 통일시킬 거라 그랬잖아. 지금 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y는 ax 제곱에 대해서 2등분 될 때 음수 a의 값을 구해달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 넓이가 y는 ax제곱에 의해서 2등분 된대. 근데 a가 음수래? 얘 지금 그럼 뭐냐면 얘 꼭지점이 원점이지. 여기가 꼭지점이 원점이고 a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겠네. 이게 y는 ax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요 넓이가 전체의 몇 배? 2분의 1배가 되면 되겠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요 넓이는 내가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요 넓이는 6분의 1에 2의 세제곱. 그래서 3분의 4네. 3분의 4야. 그러니까 요 넓이가 지금 얼마가 돼야 돼? 여기가 3분의 2가 되면 돼. 다시 얘랑 요 넓이 다시 얘기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y는 ax 제곱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3분의 2가 되면 된다고. 그럼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 나는 어떻게 할 거라고? 같다고 놓을 거야. 나중에 너네가 익숙해지면 여기서 바로 볼 건데 지금 선생님께서 통일시켜서 갈게. 같다고 놓을 거야. 이렇게 놓고 왼쪽으로 다 넘길 거지. 다 넘기면 a가 음수니까 넘기면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 1 마이너스 a의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이렇게 바꿔서 이 둘로 둘러싸인 넓이는 우리 어떻게 바꿔서 풀기로 했어? 새로 만든 차함수 요 놈과 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로 바꿔서 풀기로 했다고. 맞니? 그럼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뭐 인수분해 하면 되는데 x절편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 얘 지금 그래프 그리면 하나는 x절편이 x가 될 거고 여기가 x가 될 거고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바로 합시다. 이렇게 나누면 1-a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치? 요 넓이가 얘랑 똑같다고. 그럼 요 넓이 표현해 볼게. 자, 잘 따라와봐. 6분의 최고차의 개수의 절대값이거든. 이 최고차의 수 지금 1 아니야. 요거죠. 요거잖아. 근데 이거 지금 a가 음수니까 1-a 양수지. 굳이 절대값 안 쓸게. 곱하기 요 길이의 세제곱이라고. x가 0이지. 뭐 하는 거야? 이게 넓이잖아.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3분의 2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잘 봐봐. 세제곱 분배할게. 여기 이렇게. 그럼 1-a 한 개씩 약분할 수 있죠. 이렇게. 6 열로 곱할게. 이렇게. 그러면 2, 4지. 4 또 약분할게. 그럼 2 하나만 남지. 1-a 제곱 넘기자. 계산 좀 지저분해서 최대한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럼 1-a의 제곱이 2니까 1-a는 뿔마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a는 1 플러스 루트 2거나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2거나. 근데 무슨 수? 음수? 얘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계산 지저분해. 근데 이거 적분한다고 생각해봐. 적분하면 더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냥 식이 지저분한 거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잘할 수 있을 거고, 넘겨서 필수이제 육분하기 전에 이론 좀 보고 갑시다. 이론 좀 보고 갈게. 오늘 할 내용 중에서 이론은 여기가 제일 어려울 건데 문제는 너무 쉬울 거야. 이론은 어려운데 문제는 늘 쉽게 풀 거거든.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다 공식처럼 가르치셔. 나도 그렇게 가르치게 될 거야. 왜냐면 모든 문제를 다 이것만 풀 거니까. 근데 나는 그냥 막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는 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자, 뭐 해볼 거냐면 역함수랑 관련된 넓이를 할 거야. 역함수랑 관련된 넓이.
봅시다. 만약에 심화미적분하는 친구가 있으면 심화미적분에서도 중요하게 쓸 내용이니까 같이 잘 봅시다. 우선 역함수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자. 역함수의 정의가 뭐니? 역함수의 정의. 우리 이제 누가 역함수의 정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 FA가 B이면 역함수에다가는 어떻게 하면 돼? 거꾸로 집어넣으면 됐어. 이게 역함수의 정의야. FA가 B면 F 인버스 역함수에다가는 B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 그래 나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B가 서로 짝꿍이다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치? 거꾸로도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이 계속 짝꿍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자, 저게 왜 저렇게 됐지? 저게 왜 저렇게 됐어? 역함수의 성질 때문이야. 그래서 역함수와 넓이에서는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 딱 두 개만 갖고 모든 문제를 풀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y는 fx와 보통 역함수를 y는 gx로 그냥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냥 f 인버스 x라고 쓸게. 역함수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요거에 대해 생각을 해볼게.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넓이를 생각을 할 거야. 항상 뭘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자꾸 그렇지. 역함수랑 원래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지? 원래함수랑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자, 원래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원래함수 이렇게 있어.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니? 항상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 맞니? 이걸 쓸 거라고. 자, y는 fx가 이렇게 있으면 역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역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이게 y는 f 인버스 x라고.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fx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요 넓이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이 넓이를. 그럼 우리 빨리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 넓이. y는 fx랑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랑 요 넓이. y는 x랑 y는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넓이 어때? 같은 거 맞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둘이 같아야 되지. 그럼 내가 굳이 역함수를 찾아가지고 두 개의 넓이를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하겠어? y는 fx랑 누구? y는 x 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 다음에 몇 배를 해주면 되는 거야? 2배 해주면 되겠네. 이게 훨씬 편할 거라고. 역함수식을 새로 찾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거랑 y는 x라는 간단한 식을 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요거 구해서 2배 하면 훨씬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이게 1학년 때부터 사실 우리가 봤던 내용이야.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역함수랑 원래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라? 무조건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의 2배로 문제를 풀 거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이제 공식 같은 건데 선생님이 공식부터 먼저 쓰고 설명을 해볼게. 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c에서 d까지 f 인버스 x dx라고 나는 표현을 할게. 이렇게. 보통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이렇게 가르치시거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아마 우리 책에도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렇게. f랑 g가 역함수 관계일 때 이렇게 해놓는데 나는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얘네 둘이 역함수라는 게 중요하고 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 있는 b 있지, b. 여기 있는 d 있잖아. 얘네가 서로 짝꿍이어야 돼, 짝꿍. 무슨 말이냐면
F에다가 B 집어넣은 게 D일 때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짝꿍 관계. 내가 일부러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야. 얘네 둘도 짝꿍 관계여야 돼. 얘네 둘도 짝꿍 관계. F, A랑 C랑 같을 때야.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안 되잖아? 너네 못 풀어. 못 풀어. 그러니까 무조건 되게 줘. 무조건 되게 주거든?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이렇게 기억하면 돼. 요 위에 두 개, 요 밑에 두 개. 이게 나와. B 곱하기 D. 윗끝 두 개 곱한 거에서 밑끝 두 개 곱한 거 빼면 돼.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야. 얘네 둘이 곱한 B 곱하기 FB에서 A 곱하기 FA를 빼면 된다. 너네가 편한 걸로 외워. 편한 걸로 외워. 어쨌든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 그냥 이거면 문제가 다 풀려서 그래. 그러니까 안 외우면 바보긴 한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한테 설명을 할 거야. 자, 봅시다. 자, X축, Y축 이렇게 있어서 선생님 FX 이렇게 만들어 볼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럼 지금 요 A에서 B까지 fx dx를 해달라는 거, A에서 B까지 fx dx를 해달라는 거 뭐냐면 여기 x는 A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 이렇게 x는 B가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요 노란색 넓이 얘기하는 거야. 맞니? 얘가 지금 A에서 B까지 fx dx지. 요거야. 맞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C에서 D까지 f 인버스 x dx. 쉬운 버전이 있고 고급 버전이 있는데 쉬운 버전으로 생각을 하면 역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가 FA지. 여기가 FB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역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있고 FA에서부터 FB까지 일부러 살짝만 그림을 그릴게. 이렇게 있을 때 요 넓이가 되는 거거든. 이게 뭐랑 똑같을까? 둘이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이잖아. 이거를 y는 x에 이렇게 대칭해서 딱 붙인다고 생각해봐.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된다고. 여기가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넓이가 이 기역자 형태의 넓이인 거 맞니? 기역자 형태의 넓이?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전체 빨간색 직사각형에서 이 보라색 직사각형을 빼면 될 거거든. 이렇게. 그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가 B 곱하기 FB가 되는 거고 보라색 직사각형의 넓이가 A 곱하기 FA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게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너네는 절대 못 풀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무조건 이게 맞춰지게 준다고. 무조건 맞춰지게 주는 거야. 그럼 봐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만약에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이거는 이따 문제로 봅시다. 문제로 봅시다. 선생님 이거 안 지울게. 안 지우고 문제 봅시다. 문제 보자. 필수예제 6번 볼게. 자, 필수예제 6번에 1번. 지금 보면 1번에서 뭘 해달래? y는 fx가 3분의 1 x제곱인데 요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fx, g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래. 그럼 빨리 우리 어떻게 한다고?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바꿀 거야? y는 fx와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 3분의 1 x제곱과 요거랑 y는 x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 다음에 몇 배 하면 된다고? 2배 하면 된다. 이렇게 바꿀 거라고. 그럼 이거 우리 앞에서 신나게 푼 문제란 말이야. 둘이 같다고 놀 거지? 같다고 놀 거야? 넘길게 바로. 는 0 이렇게 되겠다. 그럼 그래프 바로 그릴게. 0하고
조심해야 돼. 3인 거 맞니? 이렇게 3이지? 0하고 3. 그럼 요 넓이 구합시다. S는 6분의 조심해. 최고 차이 3분의 1이야. 그치? 3분의 1에 곱하기 요 길이 3의 세제곱 이렇게. 그러면 3 하나 이렇게 지울게. 3 하나 또 지울게. 그러면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다. 요 넓이가 2분의 3. 요 넓이가 2분의 3이니까 곱하기 2에서 답 얼마? 3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우리 역함수랑 둘러싸인 넓이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야. 편하게 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2번을 봐봐. 2번. 지금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뭘 구해달래? 요거 구해달래. 그럼 빨리 우리는 짝꿍 관계가 되는지만 찾아봐. 얘랑 짝꿍인지 빨리 체크해보라고. f에다가 3 집어넣어서 12가 나오는지 체크해보면 되는 거야. 3 집어넣어봐. 3 집어넣으면 10이 나오네. 그러니까 둘은 짝꿍이야. 얘네 둘이 또 짝꿍 관계인지 빨리 보자고. F1이 2가 되는지만 체크해보면 되는 거지. 1 집어넣으면 2 나오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어긋나는 문제 안 나온다고. 못 낸다고. 못 내. 너네 생각해봐. 여기가 조금만 어긋나봐. 조금만 어긋나서 이렇게 된다고 쳐봐봐. 이거 못 푼다니까? 못 풀어. 직접 계산해야 돼, 그러면. 그럼 얘는 답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위에 2개 곱한 36에서 밑에 2개 곱한 2 뺀 34가 답이 되는 거지. 그 방법은 너무 쉬워.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바꿔볼게.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 인테그랄 2에서 12까지 이거 구하라고 나와. 2에서 12까지 역함수 넓이 구해달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거 이용하는 거야. 저거 이용해야 돼. 봐봐.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끝판왕급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방금 계산했더니 얘가 얼마가 나왔냐면 34가 나왔지. 나왔잖아. 나 지금 이거 찾고 싶어. 요것만 알면 되지.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적분하면 되지. fx씩 적분하면 되지.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적분하면 돼. 그럼 이게 답이 계산이 되겠지? 하진 않을 거야. 이거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한 번 더 거쳐가지고 가는 게 그나마 어렵게 나오는 문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굳이 여기다가 공식을 쓴 이유가 이 식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그래. 이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돼.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고 쳤을 때 이 식이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세울 수 있어야 돼서 이런 거 구하라 그러면 이 앞에다가 요놈의 짝꿍 찾아서 1에서 3까지 fx, dx를 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정도가 끝판왕급이다. 그럼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 이따가 풀어보고 넘겨서 속도와 거리 바로 봅시다. 요거 속도와 거리 선생님이 이론 설명하고 쉴게. 이론 설명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게. 이론 설명만 좀 하고 갑시다. 어렵지 않아. 금방 끝나. 10분도 안 걸려. 바로 봅시다. 여기도 딱 문제 푸는 게 딱 3가지밖에 없어서 3가지만 딱 기억하면 되거든. 새로 설명할 것도 없으니까 바로 합시다. 우리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가 앞에 미분에서 배운 게 있어. 앞에 미분에서 뭘 배웠냐면 자, 위치함수 xt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위치함수 xt라고 쓰기로 했어. 위치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얘 미분하면 뭐가 돼? 무슨 함수가 돼? 속도함수가 됐어. 그치? 속도함수가 됐다고. 그걸 우리가 이제 vt라고 쓰기로 했어. 속도함수, velocity. 그 다음에 속도함수를 미분하면 속도의 변화량 뭐가 나와? 가속도 함수가 나와. 가속도 함수는 at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지. 그러면 얘네들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꾸로 뭐 하면? 적분하면 가속도 함수 적분하면 속도 함수 되는 거 맞니? 속도 함수 적분하면 뭐가 될 거야?
위치 함수가 되겠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적분은 식을 적분하는 거니까 부정적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전부야. 보통 이제 원래 문제들은 항상 속도 함수를 줄 거야. 속도 함수를 주면 난 이걸 적분해서 뭘 찾을 수 있다? 위치 함수 찾을 수 있다고. 위치 함수 찾을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딱 두 개야.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뭐랑 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위치 변화랑 이동거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기억나? 선생님이 미분할 때 가르쳤어. 미분할 때 가르쳤다고. 위치 변화는 뭐냐면 수직선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물체가 원점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3까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5까지 이렇게 왔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왔다고 쳐볼게. 그럼 얘 지금 어떻게 움직인 거냐면 왼쪽으로 3만큼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플러스 8만큼 간 거야. 그럼 위치 변화는 뭐였냐면 이거를 방향을 인정해. 위치 변화는 방향을 인정해. 부호를 인정하겠다고. 왼쪽으로 이동한 거 마이너스 3 그대로 받아들일 거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 플러스 8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고. 이게 위치 변화였어. 이동거리는 뭐였지? 크기만 보겠다라는 거였어. 이동거리는 왼쪽으로 3만큼 간 거 난 모르겠고 어쨌든 3만큼 움직였네. 오른쪽으로 간 건 모르겠고 난 8만큼 움직인 것만 볼 거야. 뭐만 볼 거라고? 크기만 볼 거라고. 그게 뭐였어? 절대값이었지. 절대값 마이너스 3 더하기 절대값 플러스 8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물체의 위치 변화는 마이너스 3 더하기 8이니까 얼마야? 5야. 그냥 뭐만 보면 되냐면 0에서 최종 위치 얼만큼 바뀌었는지만 보면 돼. 근데 얘는 아니라고. 얘는 3 더하기 8이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1이 되는 거거든. 얘는 크기만 볼 거고 얘는 부호를 따질 거야. 우리 비슷한 거 방금 하지 않았니? 얘는 부호를 따지고 얘는 크기만 볼 거야. 이게 뭐랑 똑같아? 정적분 넓이라고. 정적분과 넓이라고. 정적분은 뭐였어? 부호를 갖는 넓이야. 이동거리는 크기만 볼 거거든? 그건 넓이지. 넓이는 크기가 중요해. 다 양수 취급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억하면 되냐면 요것만 기억하면 돼. 위치 변화는 속도함수 정적분한 거야. 이동거리는 속도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정리를 할게. 우리 무조건 3개만 볼 거야. 항상 이 3개만 볼 거거든. 3개만 볼 거야. 자, 속도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속도함수의 식이 주어질 거야. 속도함수의 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항상 3개를 볼 건데 첫 번째는 뭘 볼 거냐면 t는 a에서의 위치를 물어볼 거고 A에서 B까지 시간이 흘렀을 때 위치 변화를 물어볼 거고 위치 변화 물어봤으니까 항상 이동거리도 물어본다고. 그럼 봐봐. 이 다야. 속도함수 적분하면 뭐가 돼? 위치함수가 나와. 난 이걸 너희가 잘 써먹었으면 좋겠어. 속도함수를 적분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부정적분하면 뭐가 나올 거냐면 위치함수가 나올 거라고. 근데 우리 부정적분하면 뭐가 생겨? 적분상수가 생기는 거 맞니? 그 적분상수만 잘 구하면 되는데 그 적분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항상 문제에서 뭘 줄 거냐면 출발 위치를 줄 거야. 출발 위치. 그리고 이제 보통 x0라고 표기할 거거든. 출발 위치를 줬다는 건 뭘 준 거나 마찬가지야.
x0의 값을 준 거라고. 얘가 주어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적분상수 결정하면 돼. 그래서 우리 t는 a에서의 위치를 구하라 그러면 뭐 할 거야? 속도 함수를 부정적분할 거라고. 부정적분해서 이게 위치 함수가 된다. 위치 함수가 된다. 그리고 적분상수가 생기잖아. 적분상수가 생기는데 일부러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 이게 좀 중요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적분상수가 생기는데 이 적분상수가 항상 뭐다? 출발 위치, 처음 위치가 될 거라고. 0일 때 값이니까. 그럼 이제 두 개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위치 변화는 뭐라고? 정적분이라고. A에서 B까지 그냥 정적분하면 되는 거지. A에서 B까지 요거 구하면 되는 거야. 계속 정적분 뭐라고 기억해달라 그랬어? 부호를 갖는 넓이로 기억해줘. 이따가 선생님 중요하게 써먹을 거야. 그러면 이동거리는 뭐라고? 넓이라고, 넓이. A에서 B까지 넓이. 그 넓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야 돼. 속도함수 그래프 그려야 돼. 근데 내가 표현만 이렇게 해볼게. 선생님이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었는지 기억나니? 이게 좀 중요한 표현이거든. A에서 B까지 넓이를 구해달라 그러면 속도함수를 적분할 거잖아. 속도함수에 뭘 씌우면 된다? 절대값 씌우면 된다고. 이게 넓이 구하라는 표현이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한 넓이가 다야. 넓이가 다거든. 그래서 문제에 뭐 유형이 4개인가 그런데 다 푸는데 20분도 안 걸릴 거야. 그러니까 좀만 쉬었다가 지금 1분이니까 2분이니까 10분까지만 쉽시다. 하고 교재 끝내봅시다.